중견기업에 다니는 40대 남성 유 씨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내 앞에서는 작아진다고 하는데요. 결혼 초부터 아내는 언니는 큰 아파트에 사는데 집이 좁아서 부끄럽다. 친구들 남편은 억대 연봉 받는다고 하더라며 남들과 유 씨를 비교하고 무시했습니다. 특히 월급이 적다며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할 때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는 점차 멀어졌고 유 씨는 아내와 대화하는 것조차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유 씨가 여성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하는 모습을 본 아내는 친정 식구들 앞에서 유 씨가 외도를 한다며 폭언을 했고 유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유 씨가 유책 배우자라며 이혼을 거부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고민 상담을 했을 뿐 절대 외도가 아니라는 유 씨는 결혼 내내 자신을 구박하고 무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40대 남성의 사연인데 남편은 이제 결혼 초부터 아내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예, 신혼 때는 되게 좋아야 되는데요. 지금 사연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례자가 40대 남성이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성격도 서글서글 좋아서 뭐 회사나 뭐 선후배들한테도 굉장히 신망도 두텁고 업무 능력도 괜찮아서 또 직장에서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유독 한 사람, 아내 앞에서는 항상 기가 죽는데 신혼 초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은 지인 소개로 그냥 무난하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초부터 아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남편을 좀 구박을 하고 타박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신혼집을 남편이 그동안 모아놨던 돈과 시부모님 돈을 좀 모아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을 시작을 했는데 아내는 집부터 구박을 합니다. 네네. 지금 내 다른 가족들은 넓은 집에 사는데 이 코딱지만한 아파트에서 내가 창피해갖고 사람들을 부르지도 못한다. 우리 친정 식구들 부르면 여기 다 앉을 자리도 없다. 그런데 초대를 못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특히 언니네 집이 좀 넓은데 그 집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언니네 남편과 자연스럽게 이 남편은 또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뭐 처형네 집이 넓은 건 사실이고 괜히 신혼 초부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괜히 쪼잔한 남편 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아내의 구박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강도가 세집니다. 비교하게 되면 사람이 참 약해지게 되는 거고 어디 그렇죠. 갈 데도 없게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아내는 남편의 월급이 적다고 자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연봉 비교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연봉 비교를 자주 하면서 연봉이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적으니까 남편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그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어디에서 보이냐면요.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본척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봐요. 사람이 와도 본체만 채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남편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하는 모양이죠. 사람이 오는데 쳐다보지도 않냐. 그러면은 아니 그 정도 월급 받아보면서 대접받기를 바라느냐. 누구네 집 남편은 억대 연봉 받는데 당신도 그 정도 받아오면 내가 당연히 대접해준다. 그러니까 돈 적게 받으니까 사람 대접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얘기 듣다 보니 열받는데. 열이 슬슬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나 돈 많이 벌려면 사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랬더니 사업은 아무나 하냐. 당신은 그냥 직장이나 댕겨라. 당신한테 그게 딱이다. 무시까지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좋을 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마누라한테 아내한테 마누라로 그러네. 아내한테 말을 걸기도 겁신할 정도라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남편만 무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인데요. 시댁 식구들까지 무시한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시댁에 안 가는 건 기본이고요. 아예 안부 전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늘 혼자 가서 아내가 아파서 나 혼자 왔다.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 나 혼자 왔다. 순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남편이라는 존재는 돈을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 인식하는 여성인 것 같고요. 애초부터 그러면 아무 조건 보지 말고 나이가 많건 적건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화가 나네요. 돈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정해지는 거네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좀 뭐 이게 김복중에서 더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이 남편분이 좀 억울해하는 점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여성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요즘 외도하고 있다고 네. 남편을 몰아세우고 있어요. 아내하고 갈등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남편도 진지하게 이혼이라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직장 동료한테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좀 털어놓게 됩니다. 근데 그 직장 동료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직장 여성은요, 동료는요, 말렸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 아내 마음도 좀 헤아려 봐. 진지한 대화를 좀 해봐 하면서 이렇게 말렸던 겁니다. 남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전 이 직장 동료와 식사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하고 뭐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일일이 뭐 어디 가서 누굴 만난다 얘기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라고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이 직장 동료와 그 식사하는 모습을 딱 아내가 목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돈도 못 벌어오더니 이제 외도까지 해? 라고 하면서 막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니야, 단순한 직장 동료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아내는 절대 듣질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친정 식구들 앞에서 이 남자가 이제 여자 문제로까지 속썩여 아니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티를 계속 내네라고 하면서 포건까지 합니다. 무시를 넘어서 이제 포옹까지 가게 되고 아유 남편 대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결국 그 이혼까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살해자 얘기대로라면은 이 여성은 왜 결혼을 했는지 진짜 이해는 좀 안 되지만 어쨌든 아내로부터 이런 각종 구박, 무시 뭐 이런 걸 다 당하는 남편이 드디어 이혼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외도한 유책 배우자 주제에 무슨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낼 수가 있냐. 당신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당신 이혼하고 싶어도 못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이 그동안 꾹꾹 참아온 게 이제는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네. 남편도 여기에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맹세코 외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말한 유책 배우자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아내와는 하루도 살고 싶지가 않아진 거예요. 오히려 남편은 유책 배우자는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꾸준히 나를 구박하고 무시했고 남편 대접도 해주지 않았으니 네. 아내도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사연 보내신 40대 남성의 궁금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혼 이후 내내 구박하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요? 외도 의심에 억울한 상황인데 이혼 소송에서 영향이 있나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이제 구박, 특히 돈 못 벌어온다고 이렇게 구박을 하고 있는데 네. 구박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됩니까? 일단 이혼 사유는 민법 840조에 보면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앞에 사유에 해당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포괄적인 규정에 놨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네. 있을 때 이 정도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일까? 그러니까 중대한 사유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벌써 감정이입하셔서 일단 부부 간에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서 부부가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차례가 아니고 지금 이 살해자의 주장처럼 거의 결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정신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을 해왔고 거기다가 친정 식구들에게도 또 이 남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폭언만 가지고 그러니까 입증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단정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살해자 얘기를 토대로 해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 충분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이 폭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폭언은 욕이 이렇게 가미돼야 되는데 욕보다 더한 것 같은데 저는. 자존심이 상당히 차라리 욕하는 게 낫지. 네. 요거도 먹는 게 낫긴 한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폭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 정신적 폭력이라고 표현하기 맞는 것 같아요. 예.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니까 이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판사가 봤을 때 이게 뭐 재판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될지. 그래서 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요거 정도 돈 많이 벌어. 정말 이렇게 못되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와라. 이 정도로 이혼 사유가 될지. 뭐 다른 게 좀 추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요걸로는 조금 부족한 예. 감이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인 자체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혼 생활 내내 이렇게 그 아내 구박과 무시가 됐다고 하면은 남편으로서 어떤 뭐 존재 가치가 부정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증이 된다는 전제하에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폭언이라고 다 말씀하셨던 건 정신적 폭력을 행사해 왔다면 예.
이게 이 정도라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금이 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이 가서 더 이상 회복되기 불가능하고 지금 이 아내가 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살해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이혼한다 그랬더니 오히려 뭐 화를 내고 지금 이러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상대방의 의사나 노력도 없다면 이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되지 그리고 않을까. 특히 또 아내 생각해요. 같은 경우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혼 만약에 소송을 했을 때 이것도 참작 사유가 되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입증해야 됩니다. 외도인지 외도가 아닌지 남편은 지금 아니고 의심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는 이 남성이 대기업의 중년 그 월급을 받는데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아내가 항상 요구를 했고 급기야는 이 남성이 불륜을 좀 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이런 쌍방의 어떤 유책 과정에서는 법원에서는 둘 다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혼을 이제 하라고 했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사례는 약간 다르죠. 이 상담 사례는 본인이 외도가 아닌데 외도로 의심받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르긴 달라도 어쨌든 간에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그런 모욕적인 부분들이 뭐 지속된다면 그걸로 이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상담하신 분도 돈 벌고 싶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돈 벌고 싶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에 따라서 뭐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건데 돈 많이 벌어오라고 매일 이렇게 구박을 한다고 하면은 살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힘들죠. 오늘 뭐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증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하면 이제 정신적 폭력에 의해서 이혼 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